많은 사람이 휴물 가장 위대한 경험론자로, 그게 아니면 최소한 가장 강경한 경험론자로 간주한다. 휴물 어떻게 규정하든 세상을 떠난 뒤에야 인정받은 철학의 거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책 인성론은 오성과 정념, 도덕성의 신선하고도 광범위한 분석을 제공한 기념비적인 책이었으나 읽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휴 자신조차도 그 책은 출판 당시부터 생명이 없이 태어나 광신도들 사이에서 속삭임조차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같은 시대 사람 중에서는 오직 리드와 칸트 두 사람만이 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둘 모두 휴이 자신의 최고 저작을 쓰게 해준 촉매였다고 언급한다. 인간 오성의 탐구는 12권으로 나뉘어 있으니 이 책을 단편들의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하다.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접할 경우 각 단편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쉽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다양한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 맞지만 전체적으로 표출되는 견해들은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오성의 탐구에서 휴먼 로크처럼 마음의 내용과 인간 오성의 대상 또는 정신 또는 사고할 재료에 대한 지각을 고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이것을 인상과 관념 두 가지로 나눈다. 로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실제 아픔과 뜨거움, 분노를 느끼고 사이렌을 듣거나 찬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것과 나중에 이런 경험을 상기하거나 생각해보는 일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휴먼 인상을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갈망하거나 의도하거나 할 때 아주 생생한 지각으로 정의한다. 관념은 이 인상을 기억력이나 상상력으로 불러낸 것이다. 따라서 관념은 인상의 사본이며 인상보다 덜 생생한, 즉 인상보다 약하고 희미한 개념이다. 휴먼 관념과 인상을 어떤 관계로 보았을까? 휴먼 우리의 모든 관념, 즉 조금 약하고 희미한 지각은 더욱 생생한 지각인 인상의 복사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휴먼도 일부 관념은 어떤 특정한 관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유니콘과 같은 전설상의 동물에 대한 관념이 그런 예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유니콘에 관한 관념, 즉 뿔이 있고 말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동물처럼 유니콘이라는 관념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았던 사물의 복사본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얻은 관념들을 새롭게 결합시킨 것이다. 상상하거나 의아해하는 정신의 능력은 거의 무한한 듯이 보이지만 그런 활동의 원재료는 언제나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휴메의 요지다. 이것이 경험론의 핵심이다. 미래가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무엇이 귀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정당화하는가? 그것은 관념들의 관계 아니면 사실 문제 둘 중 하나다. 관념들의 관계라면 성찰의 과정을 통해 진실성을 보는 것이고 사실 문제라면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다. 이것이 휴메 포크, 휴메 이분법이다. 휴먼 둘 중 어느 쪽에서도 우리가 찾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